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에버튼과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축구사에 큰 의미를 남긴 득점 장면을 연출하며 영국 현지 언론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것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들의 경기 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레스터 시티와의 개막전에서 나왔던 부진론을 일축했는데요. 영국 언론과 유럽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또 통계 매체의 평점과 세부 기록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브라이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막을 열었는데 스카이 스포츠에서 예상했던 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라이튼에 1대2로 패배했습니다. 브라이튼이 맨유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여러 감독들을 거치면서도 보여주며 이변을 통해서 이 경기 일정의 문이 열렸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도 안방에서 웨스트햄에 0대2로 패배했고, 또 풀럼과 레스터시티의 맞대결에서는 풀럼이 2대1로 승리하면서 토트넘전 무승부로 깜짝 결과를 냈던 레스터시티가 무력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맨체스터시티는 입스위치 타운에 4대1의 대승을 거뒀는데, 이 경기에 엘링 홀란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시즌 만에 7번째 해트트릭, 벌써 통산 해트트릭 최다 기록 순위권에 진입을 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스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는 노팅엄이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잔류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승점을 얻었는데요. 가장 큰 승리를 거둔 팀은 토트넘이었습니다. 아직 남은 경기들이 있지만 맨시티가 한 골을 내주면서 3골차 승리를 거뒀잖아요. 토트넘은 4대0으로 에버턴을 꺾었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 이 경기에서 한 골만 더 추가했다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연속 해트트릭, 5시즌 연속 해트트릭도 가능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많은 매체들이, 또 많은 미디어들이 손흥민 선수를 경기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개막전 부진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 멀티골로, 물론 2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한 홀란 선수가 말씀드린 그 해트트릭과 2경기 연속골로 4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웰백이 이제 에버튼과의 첫 경기에서 넣은 득점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2득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2득점으로 공동 득점 2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에버튼과의 경기에 보여준 플레이와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또 홀란 선수를 위협할 수 있는 득점왕 경쟁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0명의 후보자를 전문가 패널이 추리고 팬투표를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을 해서 경기 최우수 선수를 선정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무려 65.8%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선정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던 미키 반더벤 선수는 안정적인 수비와 더불어서 거의 박스에서 박스까지, 우리 진영에서 상대 진영까지 단독 돌파를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라는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13.5%의 지지를 받았고, 또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자신의 100번째 토트넘 경기에서 골맛을 본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8%, 그리고 준수한 활약을 펼친 우독이라든지 선제골을 넣은 비수마 등도 어느 정도 표를 받으면서 총 10명의 후보자 중에 5명의 토트넘 후보 선수들이 모두 1, 2, 3, 4, 5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언론들, 그리고 영국 언론과 통계 매체의 평점 평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서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감동의 스토리를 묶어 출간한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라는 서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물론이고 축구 팬들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감동의 스토리를 모은 책인데요. 축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어 전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스토리K의 운영자인 K씨가 저술한 책으로, 이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은 그가 영상으로 다 전하지 못한 인문학적 축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알렉스 퍼거슨, 위르겐 클롭, 주제 무리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등 손흥민 선수와 인연이 있는 세계적인 축구 명장들의 축구장 밖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킬리안 음바페, 파울로 디발라, 가레스 베일, 데이비드 베컴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과 루카스 모우라, 세르주 오리에, 케빈 비머, 클레망 랑글레 등 손흥민 선수와 우정을 나눈 선수들에 대한 더욱더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서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여러 팬들과 나눴던 감동의 이야기들을 총망라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된 선수들, 손흥민 선수와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기에 더욱더 응원하고 싶은 선수들의 사연이 있는데요.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는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우리를 유럽 축구에 열광하게 만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니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통계 매체 평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1점을 매기면서 스타맨으로 선정했는데요. 센터백 로메로 선수 역시 무실점 수비를 이끌면서 골맛까지 받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같은 9.1점이지만 소수점대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가 근소하게 앞서면서 이게 반올림된 점수다 보니까 스타맨은 손흥민 선수가 결정이 됐고, 메디슨 선수도 이날 결정적인 또 로메로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8.2점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몹에서는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9.0점을 매기면서 최우수 선수로 평가를 했고, 로메로가 8.7점으로 2위, 그리고 이날 중앙 공격 미드필더와 최전방 공격수를 손흥민 선수와 번갈아 뛰면서 중앙에서 정말 힘있는 플레이, 부지런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쿨루셉스키도 또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평점 8.3점으로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주목할 만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슈팅 정확성 100%인데 이날 두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 슈팅은 3개밖에 없었어요. 그 슈팅 중에 첫 번째 슈팅은 맥닐 선수를 맞고 굴절되면서도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이어졌는데 픽포드의 선방에 걸렸고, 이어진 두 번째 슈팅에서 골키퍼를 압박해서 빼앗아내고 빈 골문에 밀어넣으면서 오른발 득점, 그리고 4대0이 됐던 판더펜의 패스를 받아서 왼발 슈팅으로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찔렀던 슈팅도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 정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양발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체력도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줬던 그런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할 때는 중앙 전방 공격수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쿨루셉스키 선수와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지공을 펼칠 때는 쿨루셉스키가 위로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특히 최전방에서 뛸 때 조금은 전술적으로 고립되거나 고전하는 상황들이 될 때는 위치를 바꿔서 손흥민 선수가 다른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향력을 높여주고, 또 때로는 오른쪽으로도 가고, 또 후반전에는 히샬리송이 교체 투입이 돼서 중앙 공격수가 됐을 때는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하는 등 정말 전후좌우 종횡무진 활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트맵이 정말 경기장 전역에 걸쳐서 표기되어 있는데요.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8.9점을 받았는데, 다만 이 소파스코어는 수비 무실점 기록과 수비수로서의 흔치 않은 득점 기록으로 인해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9.1점으로 최고점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가 거의 모든 매체들로부터 통계든지 언론평가든지 1위를 차지했는데 소파스코어에서만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을 보자면 여기서 조금은 아쉽게 좀 평가된 그런 알고리즘으로 인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이제 인위적으로 해당 항목에 가중치를 줘서 매긴 평점이다 보니까 로메로가 좀 더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두 골을 넣었는데 기대 득점이 1.14골로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조금 확실한 기회에서 골을 넣었다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 선수를 압박해서 공을 빼내온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과정이 기록으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빈 골문에 밀어넣은 골은 쉬운 골을 넣은 것처럼 표기가 돼서 이런 면이 있고, 유효 슈팅 3개의 정확성은 좋았지만 4차례의 드리블 돌파 중에 성공이 한 번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평소보다는 낮았던 패스 성공률 35회 패스 중에 28번을 성공하면서 미스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80% 정도가 나온 것은 평소보다는 본인의 패스 성공률이 조금 낮았다. 그리고 키패스도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최전방 공격수로 뛰다 보니까 앞으로 밀어주면서 스루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손해를 본 부분이 있고, 다만 빅찬스를 하나,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던 기회가 있는데 그걸 로메로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골 1도움까지도 되면서 본인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좀 상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8번의 총 경합 중에 지상 경합 7번 중에 3번 승리하면서 승률이 50%를 넣지 못했던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파울을 2번 당했고, 클리어링 2개, 수비적 행동 2개, 리커버리, 공을 따온 것도 5번이나 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손해보는 장면들을 빼놓고 봐도 이 경기 객관적으로 최고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로 사실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맨 오브 더 매치를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팬 투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팬 선정 공식 맨 오브 더 매치가 사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발표 내용이고, 실제로 맨 오브 더 매치 트로피를 받는 선수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선정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가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이 역시 손흥민 선수가 공식 MO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스카이 스포츠도 로메로와 손흥민 선수 모두에게 9점을 줬지만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의 점수를 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른 영국의 현장 취재 기자들이 주관적으로 매겼던, 경기를 보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긴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평점은 다 팀 내 최고였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주면서 특히 이제 픽포드를 제치고 넣었던 골, 압박하면서 그 공을 빼내고 넣었던 골에 대해서 왼쪽 사이드에서 끝까지 압박하면서 모범을 보인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냈고, 또 그에 앞서서 로메로에게 빅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또 마지막 골은 픽포드의 다리 사이로 침착하게 마무리해서 넣었다라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좀 정리하면서 소개를 했고요.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8점을 주면서 레스터시티에서 보여줬던 좀 슬로우 스타터, 느린 출발은 손흥민 선수가 다시 중앙 공격수 포지션으로 돌아오면서 그 자리에서 매우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잊게 만들었다. 이제 레스터시티전에 뭔가 안 좋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정말 강렬한 홈 개막전이었고, 특히 이제 뛰어난 압박으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넣었고 영리한 마무리로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 있어서 압박과 또 기술 그리고 노련미, 축구 선수로서 또 베테랑 선수로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나인티미닛도 굉장히 높은 점수죠.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9점을 줬는데요.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모든 종류의 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중앙 공격수로 뛰든 왼쪽 측면 혹은 측면 다른 영역을 뛰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만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0-2021 시즌 이후 현재까지 이번 시즌까지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 손흥민 선수만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넣은 선수다. 살라와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최고의 공격수다라고 함께 설명을 한 것이고요. 또 다른 인터넷 매체 기브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8점을 주면서 조던 픽포드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키퍼를 제치는 예리함을 보여주며 2골을 넣었다. 그의 퀄리티가 빛을 발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는 다시 실력을 발휘해냈다.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둬라라고 이제 주장했고요. 토트넘 팬 매체인 스퍼스웹은 조금 낮은 7점을 줬는데요. 전반전에 멋진 골을 넣었고 또 후반전에 위협적인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었던 상황에서 뛰어난 볼 컨트롤을 보였다며 다른 매체들이 언급하지 않은 장면까지 얘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골을 위해서 또 멋진 마무리를 보여줬다. 다만 이제 측면에서 좀 나왔을 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며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잘 맞는 영역이 중앙 공격수가 아니냐는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이전에 많은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듯이 어떤 자리냐가 아니라 해당 자리에서 어떤 동선과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경기처럼 손흥민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진다면 어떤 위치에서 선발 출전을 하든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빅찬스를 만들어냈던 장면도 대단했죠. 2선으로 빠져나와서 코너킥이 뒤로 흘렀을 때 비어있던 로메로 선수를 보고 3명이 본인을 압박할 때 왼발 논스톱 로빙 패스를 로메로에게 연결해준 것, 로메로가 픽포드와 1대1 기회에서 정면으로 차지 않았다면 이때 이미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또 68분의 이 장면은 에버턴 선수 3-4명 사이에서도 공을 빼앗기지 않고 힘과 기술로 모두 지켜내다가 굉장히 이제 가까운 위치,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넘어선 위치, 조금만 앞이었다면은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었던 위치에서 파울로 이제 끊기면서 메디슨의 슈팅 기회까지 가져왔는데 그 슈팅이 빗나가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인터넷 매체 런던 월드 같은 경우에는 꽤 의미 있는 표현을 했어요.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압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플레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언론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바로 여기서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넣은 팀의 두 번째 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정말 이게 득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공이었는데 그 공이 조던 픽포드 골키퍼에게 향했을 때 압박을 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 픽포드를 따돌리면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다면서, 다만 후반전에 조금 조용했다라는 이유로 점수가 조금 떨어졌지만 78분 반더벤 선수의 멋진 돌파를 마무리하는 또한 멋진 마무리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 사실 반더벤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아크 부근에서 상대의 페널티 에어리어 아크 부근까지 혼자 치고 들어가서 패스해줬기 때문에 반더벤이 밥상 차려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밥상은 차려줬대 숟가락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패스를 받았을 때 1대1이었지만 각이 없었잖아요. 각이 없는 상태에서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본인의 약발인 왼발로 연결했고, 또한 본인도 판더펜이 그만큼 질주해 오는 과정 속에 엄청나게 뛰어왔고 경기 막판 시간이었잖아요. 또 토트넘이 월요일 밤 현지 시간으로 경기를 하고 조금은 휴식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또 레스터시티와 실망스럽게 비긴 이후에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았던 시점에 경기 막판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강한 집중력으로 이 득점을 만든 것,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인 픽포드의 다리 사이를, 정말 저 틈 사이를 정확하게 노려서 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원더골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 중간에 소개해드린 축구
축구 서적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에 대해서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물론 축구 팬들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감동의 축구 스토리 한준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의 팬이 된 이유와 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분들 중에서 당첨자를 추첨을 해서 9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남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 드릴 건데, 만약 댓글에 이제 이메일 주소가 남겨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해당 댓글에 대댓글로 주소를 요청하는 대댓글을 남겨드려서 추첨자분들에게 연락할 예정이니까요.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한번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증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마침내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손흥민 선수도 마침내 시즌 첫 골을 또 멀티골로 기록을 하면서 기세를 높였는데요. 올 시즌 꼭 우승하고 싶다라는 목표 속에서 가장 기대되는 대회가 유로파리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유로파리그 1차 라운드에서 어떤 팀을 만나게 될지 8개 팀의 정체가 가려지는 대진 추첨이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9월 월드컵 예선을 앞둔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 일정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9월 월드컵 예선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죠.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가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고요. 또 김지수 선수가 브렌트포드 1군 팀에 승격을 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과연 김지수 선수와 맞대결을 펼칠 수 있을지 9월 21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가 있고 9월 30일 월요일 0시 30분에는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또 한 번의 빅매치를 9월달에 치릅니다. 9월에 있을 4차례 프리미어리그 경기뿐 아니라 유로파리그 경기 그리고 월드컵 예선전 아주 중요한 일정의 축구 이슈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축구계 최신 이슈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한준TV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